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나오고 클릭도 찍혀요. 그런데 통장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많은 사장님이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문제는 광고를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광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문은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두리번거리다 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데려온 다음은 광고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가고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빈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 빈 공간의 이름이 퍼널입니다. 순서는 세 가지로 잡아두었습니다. 먼저 돈이 왜 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새는지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는 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하나는 건지실 거예요. 퍼널은 우리말로 깔때기라는 뜻입니다.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사람 수가 적습니다. 맨 아래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양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광고 한 번에 지갑을 안 열어요. 보고 알아보고 재본 다음에 삽니다. 이 마음의 순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장님도 물건 살 때 똑같으시죠. 이 순서를 건너뛴 광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퍼널은 그 순서에 깔아둔 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손님은 헤매다 나갑니다. 헤맨 손님이 곧 광고비 손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퍼널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내 손님은 어디서 세고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퍼널은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사업에 대고 그려보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끊긴 자리를 찾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그냥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는 방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부터 그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여기서 흔한 오해를 먼저 짚겠습니다. 퍼널을 랜딩 페이지 만드는 일로 알아요. 페이지만 예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페이지는 퍼널의 한 조각입니다. 조각만 잘 만들어도 결과는 없습니다. 앞뒤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셉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도구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툴을 사면 해결된다고 믿어요. 툴은 순서가 정해진 뒤에 힘을 냅니다. 순서가 없으면 툴은 창고에 쌓입니다. 결제만 늘고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퍼널은 큰 회사만 하는 거라고 보죠. 오히려 작은 사업일수록 급한 일입니다. 광고비 한 푼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해가 가장 비싸요. 트래픽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이죠. 새는 통에 물을 더 붓는 셈입니다. 붓는 양이 늘면 새는 양도 늡니다. 광고비만 커지고 남는 건 없습니다. 이 오해들이 똑같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손님의 마음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서를 눈으로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제 새는 자리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퍼널은 크게 네 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고 받고 쌓고 파는 자리입니다. 자리마다 새는 증상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광고와 검색과 SNS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세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죠. 첫 자리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게시물을 올려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광고를 켜야만 방문자가 생깁니다. 광고를 끄면 방문자가 바로 사라져요. 검색해도 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막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를 받아두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구멍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는 잘 적혀 있죠. 그런데 손님은 아직 나를 전혀 몰라요. 처음 본 가게에서 바로 사지는 않죠. 그래서 창을 닫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또 광고로 불러와야 합니다. 광고비가 계속 드는 이유가 여기에요. 두 번째 자리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방문자는 있는데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명단이라고 부를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손님에게 연락할 수단이 전화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막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쌓아두는 자리입니다. 연락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받은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세면 명단만 쌓입니다. 증상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보내도 열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할인 소식 말고는 보낼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막힌 것입니다. 네 번째가 드디어 파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세면 결제 직전에 멈춥니다. 장바구니까지 왔다가 창을 닫는 거죠. 상담까지 갔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가격을 묻고는 조용히 사라져요. 그렇다면 여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가 새는지 떠올려 보세요. 대개 한 자리가 아니라 두세 자리입니다. 이건 바닥에 구멍난 양동이와 같습니다. 물을 더 붓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구멍부터 막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이제 자리마다 놓을 것을 정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하나씩만 놓으면 충분해요. 첫 자리에는 한 사람만 정해두세요. 모두에게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고민인지부터 골라야 합니다. 실행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직업과 고민을 적습니다. 그 사람이 검색할 말도 함께 적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광고 문구가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첫 자리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줄 것을 놓습니다. 연락처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대신 드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나 짧은 전자책이면 돼요. 받는 항목은 이름과 연락처뿐입니다. 이것을 리드 마그넷이라고 불러요. 자석처럼 연락처를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받아줄 랜딩 페이지가 필요해요. 페이지에서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버튼은 하나만 남겨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리의 실행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대화를 놓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계속 말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보낼 내용은 미리 정해두면 쉽습니다. 첫 통은 인사와 자기소개로 씁니다. 둘째 통은 흔한 실수를 짚습니다. 셋째 통은 해결한 방법을 담습니다. 넷째 통에서 처음으로 권해봅니다. 바로 팔지 말고 도움부터 주세요. 그래야 손님이 나를 기억해요. 네 번째 자리에는 이유를 놓습니다. 왜 지금 사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후기와 보장도 이 자리에 놓습니다. 가격 옆에 포함 내용을 적어둡니다.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 보는 페이지입니다. 같은 문장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자리를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새는 자리 하나만 골라서 막 씁니다. 이제 가정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필라테스 학원이에요. 원장님은 인스타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곳이 인스타 계정이에요. 계정에는 수업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자리와 둘째 자리입니다. DM을 보내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처음 본 학원에 말을 걸기는 어렵죠. 그래서 둘째 자리에 줄 것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 점검표를 만듭니다. 거북목자가 점검표 같은 것입니다. 이름과 번호를 남기면 보내줘요. 이제 명단이 조금씩 쌓입니다. 셋째 자리에서는 문자를 보냅니다. 첫 문자는 점검표 쓰는 법입니다. 다음 문자는 집에서 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문자에 체험 수업을 넣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파는 말이 나와요. 넷째 자리는 체험 수업 페이지입니다. 첫 방문 때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옷차림과 주차 정보까지 적어둡니다. 처음 오는 사람의 걱정을 미리 지웁니다. 이 흐름에서 새로 만든 건 두 개입니다. 점검표 하나와 문자 세 통뿐입니다. 광고비를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순서를 채워 넣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다 언제 만드냐는 생각이요. 그런데 못 만드는 이유는 실력이 아닙니다. 순서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퍼널은 도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도구를 아무리 많이 사도 소용없습니다. 순서가 없으면 또 광고만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가 먼저 잡히면 달라져요. 도구는 그 위에 하나씩 얹으면 돼요. 우리는 보통 광고를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광고는 입구일 뿐입니다. 입구만 넓히면 안쪽에서 다 셉니다. 순서를 먼저 잡고 광고를 켜세요. 그러면 한번 들어온 사람이 남습니다. 이번 달 광고가 다음 달에도 일합니다. 결국 그 차이가 통장에 쌓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퍼널은 손님이 걸어 들어오는 길입니다. 만나고 받고 쌓고 파는 네 자리입니다. 자리마다 새는 증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새는 자리가 어디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 하나만 채우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자리를 직접 채워봅니다.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는 손님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